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 정우주를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 자주 나온다. 이러다 혹사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젊으니까 버틸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우주의 문제는 단순히 많이 던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공 자체에서 이상 신호가 시작된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칭찬하며 밀어붙일 타이밍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세워 다시 정비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먼저 등판 빈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한화 경기 후반 이기던 지던 접전 상황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정우주입니다. 7회, 8회 주자 있는 상황이건 없는 상황이건 흐름을 끊어야 하는 순간이건 지고 있는 순간이건 필요할 때마다 마운드에 오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느껴집니다. 또 정우주야? 오늘도 나와? 이러다 퍼지는 거 아니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리그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정우주만 유독 압도적으로 많이 던지는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주보다 더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한 불펜도 있고 이 연투 횟수가 더 많은 투수도 있으며 구원 이닝이 더 많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즉 숫자만 보면 정우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팬들이 유독 걱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우주는 한화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강속구 투수이고 향후 필승조 핵심이 될 수 있는 카드이며 몇 년을 보고 키워야 하는 팔입니다. 그래서 베테랑 불펜의 연투와 정우주의 연투는 무게가 다릅니다. 더구나 지금은 공의 질까지 흔들리는 조짐이 보입니다. 즉 단순히 많이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 좋지 않은 공 상태에서 중요한 상황에 반복 투입되는 구조, 이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작년 정우주와 올해 정우주의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150km에서 152km, 때로는 그 이상도 찍힙니다. 전광판 숫자만 보면 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야구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작년 정우주의 150km는 타자에게 늦게 보였습니다. 배트가 밀렸고 헛스윙이 나왔고 먹힌 파울이 많았습니다. 타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비슷한 150km인데 커트가 됩니다. 파울로 버팁니다. 타이밍을 맞춥니다. 존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잘 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작년 정우주는 150km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150km가 위협적인 투수였습니다. 올해 정우주는 아직 150km를 던지지만 그 공포감은 분명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변화구입니다. 투수 상태는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직구는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구는 밸런스가 흔들리면 바로 티가 납니다. 작년 정우주의 슬라이더는 날카로웠습니다. 직구처럼 오다가 늦게 빠졌고 우타자 바깥쪽으로 도망갔고 타자가 손 나갔다가 후회하는 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구가 더 무서웠습니다. 타자는 직구만 기다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슬라이더는 다릅니다.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 오래 머뭅니다. 끝 움직임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걸쳐 들어오는 공이 늘었고 헛스윙보다 파울 커트가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못 치는 공이었다면 올해는 버틸 수 있는 공이 된 겁니다. 커브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빠른 직구 뒤 느린 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타자의 타이밍을 깨는 무기였습니다. 올해는 보여주는 공에 가깝습니다. 타자가 대비하고 지켜볼 시간이 생깁니다. 즉 작년 변화구는 직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변화구였고 올해 변화구는 그냥 구종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릴리스 포인트입니다. 공을 놓는 지점이 조금만 흔들려도 타자는 구종을 빨리 잃습니다. 두 번째는 퍼널링입니다. 작년에는 직구와 변화구가 같은 궤적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갈라졌습니다. 올해는 타자가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슬라이더는 참아지고 직구는 대비되고 승부는 길어집니다. 세 번째는 존 형성입니다. 자신 있는 투수는 코너를 찌릅니다.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넣으려다 가운데 몰리는 장면이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 재고난조가 아닙니다. 투수가 자기 공을 100% 믿지 못할 때 자주 나오는 현상입니다. 일단 넣자. 그 순간 강속구 투수의 가장 큰 무기인 위압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우주에게 필요한 건 경험치 누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1군 접전 상황에서 버티게 하는 경험보다 2군에서 조용히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릴리스 포인트 점검하고 직구 회전 쪽 다시 잡고 슬라이더 각도 손보고 직구와 변화구 출발점을 맞추고 몸 상태와 회복 리듬을 되찾는 시간. 그 2주, 3주의 시간이 이 선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던지는 선수를 왜 내려? 하지만 진짜 강팀은 잘 던지는 선수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수를 더 길게 쓰기 위해 잠깐 멈출 줄 아는 팀이 강팀입니다. 그리고 한화는 이제 그런 팀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 7회 한 이닝보다 정우주의 2027년, 2028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불펜이 힘들다고 해서 젊은 파라나에 계속 기대는 운영은 미래를 당겨 쓰는 일입니다. 정우주는 망가진 투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손보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큰 투수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저는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우주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던질 때보다 다시 세울 때입니다. 팬심은 오늘의 아웃카운트를 원하지만 팀의 미래는 내일의 정우주를 지켜야 합니다. 과연 한화는 이 신호를 지금 읽을까요? 아니면 기록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알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주 계속 1군에서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2군 재정비가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